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최고로 치면서 국제 회의를 가거나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하려고 외국에 가다 보면요, 외국에서 꼭 모범 사례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뭐지? 산림입니다. 산림. 살림. 네. 우리나라 산림 녹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내리냐 하면요, UNFAO, 그러니까 세계 식량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에서 산림들이 전부 불에 타서 전소되고 황폐됐는데, 이 산림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와. 보고서를 제가 자평한 게 아니라요, 네.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 한국 말고는 없어요라고 오.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랑스럽다. 정말.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산림 개발을 했길래 이렇게 음. 세계적인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정말 우리 선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성과가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림이 황폐해졌는지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화면에 저 갓 쓰고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저분들이 있는 저 공간이 서울 서대문구 무학재입니다. 그 무학재면 그 뒤에 인왕산이나 이런 산들이 보이는데, 그 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민둥산. 맞아요, 민둥산이. 저 소 위에 지금 싣고 있는 물건이 뭔지 보이세요? 나무네. 맞아요, 바로 땔감이에요. 저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산은 국가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산이 내 거다라고 해서 각 산마다 뭐 입구를 지키는 무슨 경비원을 두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겨울이 다가오면 온 가족이 따뜻하게 겨울나기 위해서는 뭔가 땔감이 필요한데, 그 당시 석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 나무하러 산에 가서 탈만한 것들은 전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부 거래했던 장면이 바로 저깁니다. 그 당시 얼마나 민둥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거기에 차출됐거든요. 그런데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다? 나무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굵직한 나무, 큰 나무들은 전부 또 우리 조선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이 건설 현장 만주에 보내고, 또 나중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고 벌목을 엄청나게 했어요.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우리나라가 견실한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우리 여름에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더위. 더위도 있지만 또 물난리죠. 맞아.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계속 오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또 집중호우 피해가 적지 않았어요. 나무가 없는 산에 그래. 비가 왕창 오면 산은 어떻게 된다? 산사태가 나죠. 네.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농사 짓고 집 올리고 살만한 곳을 만들어 놓으면 한여름에 비가 와서 싹 쓸려 나가고, 아이고. 다시 또 그 다음 해까지 그것도 해놓으면 또 다시 또 싹 흘려 나가고, 그러다 보니 이거 저 민둥산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뭔가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 아무것도 없는 산림 저거를 어떻게 지금의 아주 푸르른 산림으로 바꿨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나무 심을 돈도 없어가지고요. 네. 나무 심는 돈도 사실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국제기구에다가 우리 나무 심으려고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나무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만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많은 후진국, 개도국들이 나무 심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그거 사실 안 믿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다른 많은 국가들도 나무 심는데 돈을 지원을 해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이 오잖아요. 네. 그럼 정치가들 중에 누가 어떻게 한다? 아이고. 일부 주머니에 넣고 오려간다. 나무 샀다고 하고, 그리고 일부만 나무를 조금씩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가 와서 또 나무 심겠다고 하니까, 얘네들 우리가 이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처음 당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겁니다. 진짜 이거 니네 나무 제대로 심고 우리가
감시하러 갈 거다 이 소리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묘목을 심으면 그게 딱 자리를 잡고 딱 제대로 성장하는 비율을 활착률이라고 부릅니다. 100개를 심었는데 그중에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이 활착률이라고 하는 것이 100%가 거의 넘었어요. 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특이하죠? 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정교하게 나무 심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보면 놀라우실 텐데요. 오. 나무가 심었는데 그 활착률이 좋은 동네의 공무원들은 특진을 시키고 야. 포상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야, 아, 잘했다, 잘했다. 진짜.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진을 시키고 포상금을 주겠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거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죠. 네. 그런데도 다른 나라는 산림녹화 사업에 성공을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열정. 날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땅이나 뭐 날씨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좋았나? 심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자, 아유 왜 이렇게 순수하세요? 저희 왜 순수해요.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군의 음. 산림 담당 공무원입니다. 네. 작은 군 단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달이 건너면 다 뭐예요? 아, 일가 친척, 친척. 친척이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돈에 팔촌에 당숙에 고모에. 그런데 아니 형님 산에 가서 나무 좀 심으라니까 왜 맨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빠이 빼줘. 그랬는데 형님을 갑자기 정부에 고발하고 나무 안 싣고 왔다고 아니 뭐 사촌형을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바로 외국도 이렇게 후진국들,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집성촌이라고 하죠. 맞아. 끼리끼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일가 친척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나쁜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다? 네.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데요. 네. 교차 건목 제도. 아, 뭐. 크로스 체크했구나.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를 아. 체크해줬구나. 건목 제도라는 건 나무를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검사하는데 교차 검사한다는 건 어떻게 검사했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 나무 심은 사람들을 검사할 때는 대구 인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봉화라든가 야. 이런 데서 글로 가는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탁 교차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 경북과 진짜 경남을 경쟁 바꾸기도 심리.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쪽 지역에 활착률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많아야 전체 승진 대상자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눈을 빨갛게 튀고 우리 고장에서 잘한다. 승진 대상자가 더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지 나무 멀쩡한 나무 막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검정을 엄청 꼼꼼하게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무를 1000그루를 주잖아요. 네. 그럼 1000그루를 심으라고 1000그루를 줄 때는 사실 1000그루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1100그루, 1200그루를 주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죽으니까. 그렇죠. 네. 움직이고 배송할 때 뿌리 상하고 뭐 가지 상하면 그거 버리고 그러고 이제 1000그루 정도 심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차 건목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특진을 시키고 포상금을 엄청나게 준다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버려야 될 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어디다 심어 놓는 거예요. 살렸네. 죽은 것까지 살려버렸네. 삭삭 죽은 긁어서. 것도 살려놓는 거예요. 이야. 그러다가 다음 주에 건목하러 우리 동네 온대라고 하면 그 야밤에 산에 올라갑니다. 그 죽은 거 살려놓은 걸 들고 올라가서 여기 분명 심은 자리인데 안 자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갈아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이야. 어떻게 활착률이 100%냐? 이럴 수가 말이 없는 되냐?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민족이 이렇냐? 와. 바로 이러한 제도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친송에 맞이하는 산림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와. 그런 뒷이야기가 멋지다, 멋지다. 있었구나.